쌤의 수학사전에는 포기란 없다. 네, 글쌤입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했던 곱셈공식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곱셈공식이 숙달이 덜 된 학생들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번 시간 복습을 좀 덜 했다 그러면 조금 더 해서 내용을 충분히 익힌 후에 이번 시간 내용을 보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a 더하기 b의 제곱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그리고 두 뒤에 2배 이렇게 전개된다 그랬지. 근데 이번 시간에는 뭘 물어볼 거냐면 얘가 얼만데 이런 걸 물어보면서 힌트로는 두 항의 합과 곱이 얼마입니다 이런 걸 주는 거지. 얘는 두 항의 합의 값이고 얘는 곱이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한다 치면 우변에 얘만 남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좌변에 원래 얘가 있었거든. a 더하기 b의 제곱 그러니까 이항되고 나면 마이너스 2ab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합을 알고 곱을 알면 제곱의 합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해석을 이렇게도 괜찮고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요 a 더하기 b를 제곱한 후에 근데 a 더하기 b의 제곱은 전개를 해보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둘이의 2배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좌변이 이만큼 우변이 이만큼이니까 좌변과 같기 위해서는 좌변에 없는 이만큼이 소거돼야 돼. 그래서 얘를 소거시켜 줄 값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빼기 2 AB 하면 결론적으로 얘랑 소거되고 남는 것이 이만큼만 남는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서로 같은 값을 가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가로에 있는 이만큼이 가로의 제곱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같은 값이니까 여기다 필요한 값이 이만큼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ab 좌변에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항을 없애기 위해서 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 생각의 방향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b가 이런 경우도 있어. 어, 마이너스 b 이렇게 차를 주는 경우.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배웠었잖아.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의 2배. 똑같이 이래놓고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제곱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준다 그러면 역시나 좌변에 있었던 차의 제곱, 그다음에 우변에 있었던 얘를 이항해야 되겠지? 이항하니까 부호 바뀌어서 2ab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제 1대 주는 힌트는 차와 곱이 주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해석할 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과 같아져야 하는데 얘를 전개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ab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쿠키 꼬리가 자꾸만 키보드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버튼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알겠지만 항상 자기 그 주인 앞에 있잖아. 이 자는데 지금 자세가 어떠냐면 쌤 모니터는 TV거든. 엄청 큰 TV가 모니터야 그냥. 이 컴퓨터는 따로 있고 컴퓨터가 그러니까 두 대인 거지 지금 내 앞에는. 근데 이 머리를 TV에 기대가지고 꺾여진 채로 거의 뭐 90도 꺾어진 채로 머리는 세우고 있고 몸은 뉘어져 있고 그리고 키보드 하나 깔고 있고 꼬리로 지금 사용하는 키보드를 꼬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버튼을 가려. 이렇게 누르려니까 버튼이 안 보여.
아무튼 얘를 소거하기 위해서 더하기 2 AB를 해줘야지 이 둘이가 소거되어서 0이 돼버리고 좌변과 같은 이 항들만 남는다 가 되겠지. 그래서 이 가로의 제곱만큼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뒤에 이만큼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냐면 나머지 내용들도 이유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얘도 한번 볼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근데 제곱일 경우에 두 개짜리는 중학생 때 많이 다뤘으니까 고등학생 정도면 이제 세 개짜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원래 얘를 전개하게 되면 뭐가 남냐면 앞에 거 제곱, 중간에 거 제곱, 끝에 거 제곱, 각자 제곱 더하기 2 A, B, B, C, CA인데 얘를 묶어봅시다. 전부 다 두 배가 되어서 A, B, B, C, C, A 나올 거니까 이렇게 묶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된다고 배웠는데 지금은 당연히 뭘 물어볼 거냐면 얘를 물어보겠지. 제곱의 합이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래서 제곱의 합은요. 얘는요. 원래 얘가 나오게 된 근거가 뭐냐면 각자 항들이 있을 때 합한 거를 제곱해서 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이항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금은 또 약간의 다른 설명을 했는데 제곱이 나오게 된 근거가 뭔데? 각 항들을 다 제곱했기 때문에 나온 거야. 이거는 이제 차수가 조금 높아지는 항들이 나올 때 그 높은 차수의 항이 어떤 근거로 나오게 됐는가를 추론해 보면은 걔를 풀 수 있는 변형 공식이 떠오르는 그런 방법을 써먹은 거거든. 쌤이 문제풀이 강의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다룰 텐데 지금 개념 강의니까 기본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얘 부호가 바뀌어도 부호는 여기서 특별히 다루진 않을게.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그 두 개의 항들이 서로 곱해져 있는 얘들이 두 배가 되어 있는 경우거든. 근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런 경우도 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뒤에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 이게 앞에 나왔던 곱셈 공식 중에 섞여 있던 내용입니다. 물론 그때도 보여줬지만 한 번 더 얘를 정리해 보자.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항들을 두 배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거든. 모든 항들을 두 배를 하면서 같은 값을 가지게 하기 위한 방법은 전체를 2분의 1로 묶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로 묶였으니까 모든 항들은 두 배가 되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얘가 다시 분배되었을 때 2분의 1하고 2 곱해서 1a제곱 다시 되어 나오니까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빼기 2ab 빼기 2bc 빼기 2ca 이렇게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따로따로 묶을 겁니다. 이 a제곱은 a제곱이 두 번 더해진 거니까 a제곱 하나 쓰고요. 마이너스 2ab 하나 쓰고요. 2b제곱도 b제곱이 두 번 더해진 거니까 여기서 한번 씁시다. 남아있는 거 한번 여기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c 2c제곱에서 c제곱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남은 거 하나 쓰고 마이너스 2ca 하나 쓰고 아까 a제곱 한 개 썼으니까 남은 게 한 개 있었을 거거든. a제곱 써버리고 끝. 그러면 이 식은 이 가로가 이렇게 변하겠죠. a 빼기 b의 제곱 이런 형태로 더하기 요 두 번째 가로는 b 빼기 c의 제곱이고 세 번째 가로는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변하겠죠. 혹시 기억나나? 그래서 이때 a와 b와 c가 똑같으면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 되어 버린다는 말도 했었거든. 만약에 요 항들의 부호가 플러스라면 플러스라면
얘들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될 것이고, 결국 묶었을 때 값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었겠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였던 플러스였던 이러한 모양이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얘도 좀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 공식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요거랑 요거랑도 관계를 조금 설정을, 요거랑 요거랑 관계를 좀 봐야 되거든. 근데 세제곱 공식 여기 적어버리면 얘들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들 먼저 다룰게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서로 관계가 좀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 잘 보세요. 만약에 a 빼기 b의 제곱이 있는데 얘를 a 더하기 b의 제곱과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좌변은 전개를 하게 되면 나오는 항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가 나오잖아. 우변은 전개가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하고 요 항이 서로 달라요. 나머지 항은 값이 똑같고, 같게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뭐 처리해주면 되는데, 얘랑 똑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빼기 4ab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만큼이 계산되었을 때 마이너스 2ab와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필요한 값인 4ab를 쓰면 되겠죠. 서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을 기준으로 두고 a 빼기 b의 제곱에서 만들어 간다 그러면, 얘를 전개하고 나면은 끝에 붙는 것이 마이너스 2ab. 근데 좌변에는 끝에 플러스 2ab가 붙거든. 그럼 얘도 플러스 2ab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끝에 플러스 4ab를 내서 ab양 두 개는 소거시켜버리고 두 개 남겨서 얘랑 같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의 응용 버전이, 이 지금 항이 두 개짜리를 다루기 때문에 곱이 나오잖아. 이 곱이 우리한테 조금 재미난 걸 만들어 주거든. 뭐냐면 하나의 값이 있는데 여기다가 역수를 곱해버리면 값이 얼마 되는 거죠? 1 돼, 1. 여러분, 역수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분모 문자 바꾸는 거요 라고 말하거든. 근데 그건 역수를 만드는 방법이고, 역수의 정의는 A의 역수라고 한다 그러면 A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1 되는데 해서 곱해서 1 되게 만들어주는 수를 역수라고, 그 수의 역수라고 합니다. 곱해서 1이 되게 만들어주는 수를 그 수의 역수라고 합니다. 그게 정의고, 그걸 만드는 방법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수를, 그 수의 분모 문자를 바꾸는 거지. 정의와 방법은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들이 곱해지면 1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곱이 나왔을 때 이런 관계가 종종 나옵니다. 근데 그게 교재에서는 마치 서로 다른 값처럼 하나는 x, 이렇게 x분의 1, 얘랑 다른 값처럼 x로 바뀌어 나오기도 하거든. 뭐 a분의 1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알고 싶잖아. 아이고, 얘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얘를 아니까 얘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오거든. 제곱의 합, 우리 제곱의 합 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똑같아요. 합의 제곱에다가 요 둘이의 2배, 얘를 빼줘야지. 근데 빼기 2 하고 둘이의 2배잖아. 근데 이만큼이 얼마라고? 이만큼이 1이 나와, 1.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은 그냥 마이너스 2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소거되어진다 해서 간단하게 우변이 정리된다. 됐습니까?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만약에 차가 주어진다면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야. 얘를 전개하면은 좌변에 있는 값 외에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근데 좌변에는 마이너스 2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마이너스 2를 소거하기 위해서 플러스 2를 달아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든 이렇게 해석하든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 설명을 좀 달리 해본 겁니다.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역수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 이따가 세제곱도 할 건데 세제곱 할 때도 이런 역수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수 관계 있을 때 어떻게 성립하나요? 이것도 이제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위에 필기가 되어 있으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을 x 빼기 x분의 1과 비교를 하고 싶은데 서로 같기 위해서 여기 어떤 처리를 하면 됩니까? 좌변에서는 각자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가 남잖아. 우변에서는 각자의 제곱에다가 빼기 2가 남거든. 그래서 더하기 4를 해주면은 빼기 2와 더하기 4 계산되어서 좌변처럼 더하기 2만 남겠죠. 그리고 자리를 바꿔버리면 좌변에서는 각자의 제곱에다가 빼기 2가 남거든. 우변에서는 각자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가 남아. 그래서 빼기 2로 만들기 위해서는 빼기 4를 해줘야지 여기서 나오는 2와 마사가 계산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계속 반복되어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하나 정도를 익혀놓으면 그 다음에 뭐 비교해서 하는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천재는 여러분 주변에 천재가 있을 수도 있어. 아주 희박한 확률로 천재가 있긴 있거든. 천재는 어떤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한 번 배우면은 바로 알아버려. 근데 우리는 평재야, 평재. 평범한 사람들이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10번, 20번이고 연습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만약에 한 번 듣고 내가 다 알아버렸다, 나 다 깨우친다, 그럼 천재인 거야.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천, 수만 명을 가르쳤을 거거든. 근데 천재는 그 중에 딱 한 명 봤습니다. 말도 못할 만 정도로 머리가 아주 뛰어나. 그냥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수학 한 페이지 보잖아? 이거 한 1분 보면은 처음 보는 내용이라도 이걸 다 깨우쳐버려. 역시나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과외를 잠깐 했었는데, 그렇게 머리 좋은 학생은 처음 봤어. 근데 안타깝게도 약간 불성실해가지고, 다른 쌤이랑 수업할 때 도망을 자주 다녔다 하더라고. 수업하다가 도망가 버린대. 아유,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재니까 한 내용을 알려 그러면 많은 연습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정상인 겁니다. 이제 세제곱만 하면 돼. 세제곱수 좀 볼까? a 더하기 b의 세제곱. 얘는 a만 3번 골라서 a 세제곱, 다음에 3a 하나 줄어들고 b 하나 늘어나고, 더하기 3a 하나 줄어들고 b 한 개 더 늘어나고, 더하기 a는 더 줄어들어서 없고 b는 2개에서 한 개 더 늘어나서 3개, b의 세제곱.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 앞에서 공부했죠? 그런데 요 항을 보시면 공통인수가 있네. 3이 공통, a 한 개 공통, b 한 개 공통. 그러면 여기는 3ab 빠져나가면 a가 2개였으니까는 한 개 남을 것이고, 여기도 3과 a와 b 한 개 빠져나가면 더하기 b가 남겠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볼 거냐면 아까 제곱처럼 당연히 이제 이거 물어보겠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근데 무엇을 준다고? 합의 값과 곱의 값을 주고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어떻게 구하나요? 좌변에 이만큼이 있고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있고요. 얘를 이항시킵니다. 지금은 더하기인 상태잖아. 이항되면은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가 된다. 그래서 합과 곱이 주어지면
세 제곱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이 b가 마이너스 b였을 때도 한번 해볼까? a 세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홀수차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살아있겠지. 그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가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고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가면 앞에 부가 플러스가 되어서 3ab가 될 것이고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 뭐 얘는 그 짝수차에 b제곱이 없다 보니까 다 마이너스로 바뀌었네. 얘를 이러한 방법으로 찾아도 괜찮고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세요. 그 다음은 얘도 역수가 있어. 이 a랑 b가 서로 역수관계일 경우에 이 역수관계일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x 더하기 x분의 1 a 더하기 a분의 1 b 더하기 b분의 1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왜 이런 역수관계를 다룬다 그러냐면 얘들을 곱하면 값이 얼마 나온다고? 1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이런 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인데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x분의 1의 세제곱 되겠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전체 세제곱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니까 얘 어떻게 구해요? 똑같은 거야. 얘가 a 역할이야. a 역할. x분의 1이 요 b 역할이야. 그래서 a와 b를 뭐 했다고? 더했다고. x와 x분의 1을 더했다고. 그리고 뭐 했다고? 세제곱했다고. 그 다음에 빼기 3 빼기 3 x하고 x분의 1이라고 x하고 x분의 1이라고 그 다음에 x랑 x분의 1을 더했다고 x 더하기 x분의 1 똑같이 쓰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값이 얼마 나온다고요? 1 나와 버린다고. 그럼 굳이 이게 1인데 이 사이 이걸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소거된다가 되는 겁니다. 얘가 소거된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게 간단하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즉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경우에 똑같아요. 얘 한 거랑 똑같은 거고 여기 a나 b에 x나 마이너스 x분의 1을 대입했다라고 생각해도 똑같아요. 제일 쉬운 것은 얘가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쉽겠지. 그러면 얘는 똑같으니까 x 뒤에 게 변했다는 거지. 무엇으로? x분의 1로. 나머지 폼에서 똑같이 가져가고 얘가 변했다는 거지. 무엇으로? x분의 1로. 이렇게 해서 3차식인데 항이 두 개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곱셈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요. 항들이 역수관계일 때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곱셈 공식 중에서 약간 좀 길었던 거 마지막에 했던 거 좀 복잡했던 게 있었거든. 그거 한 가지만 더 다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공식이 뭐였냐면 1차방, 2차방, 3차방 이렇게 말하던 그 공식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1차방이고 2차방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리고 서로 섞어서 얘랑 부호 반대가 되겠지?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전개하게 되면 최고차항만 남는다 그랬지? 3차방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인데 최고차항 앞에 게 최고차항이 요건데 뒤에 게 최고차항은 상수항이거든. 근데 얘가 공교롭게도 상수항을 없애줄 만한 항이 없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은 상수항이 남아버린다. 꼬리 달린다. 꼬리 자르지 마라. 꼬리 잃어버리지 마라. 이거 우리나라에 동아뱀 있는 거를 내가 대학생 때 봤거든. 우리 학교가 한국교원대학교다 보니까는 충북, 청원, 강릉면 다란이 4, 7번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촌에 있어요. 학교는 좋은 학교인데 촌에 있어요. 그때 내가 그 도마뱀을 봤어. 어떤 다른 친구가 도마뱀을 잡았더라고. 그리고 인터넷으로만 도마뱀을 보다가
아, 요즘에 쿠키가 도마뱀 잡아와. 얘가 처음에는 메뚜기 뭐 이런 거 잡아오더니 사마귀 이런 거 잡아오더니 그다음 도마뱀을 막 잡아오네. 와, 근데 진짜 얘가 그 도마뱀 사체가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있거든. 왜냐면 얘가 데리고 놀다가 도마뱀이 도망가가지고 어디 구석이 짱 막혀버리면은 못 꺼내잖아. 그래가지고 뭐 죽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꼬리만 있거나 몸통만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 진짜 꼬리를 지 혼자 잘라버리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참새도 잡아와요. 매미, 잠자리, 뭐 참새 이런 거 막 잡아와. 날아다니는 거. 아우, 먼치킨이라 다리가 짤막한데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 근데 참새 잡아오면은 이 사무실 안에 참새가 날아다닙니다. 막. 아이고, 아이고. 아무튼 재밌어요. 갑자기 눈 떠서 날 쳐다보네. 자기 얘기하는지 아는지.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그러면 뭘 물어보겠어? 당연히 얘 물어보겠지. 세제곱의 합 얘 물어보겠지. 그러면 아주 간단하네. 얘만 뭐 하면 된다? 얘만 이항 하면 끝. 진짜 얘만 이항 하면 끝. 되겠나? 그래도 친절한 클쌤이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건데 눈에 보여줘. 이렇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요런 것들은 얼마가 되는데 하는 것처럼 요거는 얼마가 되는데 원래 있던 그대로 쓰면 되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쓰면 되지. 대신에 얘가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이항되어서 플러스 3abc가 될 거라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게 있어. 만약에 아이고 이게 뭐야? 만약에 얘가 즉 a와 b와 c의 합이 0이라면 이런 단서가 달린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제곱의 합은 얼마와 똑같다? 얘와 똑같다. 왜? 이 전체 0 돼버리니까.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형 공식을 알기 위해서는 곱셈 공식을 먼저 익혀야 되는 겁니다. 걔부터 익히고 그 다음 얘를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공식들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인데 백지를 꺼내. 백지. 그 연습장 빈 거 꺼내. 거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공식들을 쫙쫙쫙 적어. 내가 아는 거 쫙쫙쫙 적어. 그러면 여기 안 적힌 것은 아직은 모르고 있다라고 판단 내리시고 그 공식에 좀 더 집중해서 집중을 하시고 그걸 다시 외워서 다시 테스트를 다시 하세요. 아는 걸 또 짝짝짝 적어. 됐나? 그래서 이게 다 적히면 아는 거야. 쌤, 이거 뭐가 있는지를 알려줘야지 이 내용을 적죠. 이거 알려줘야죠. 뭐가 있는지. 아니야. 공식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조차도 다 알고 있어야 돼. 물론 그 결론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 아는 겁니다. 언젠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쌤이 수업하면서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영상 중에 말했는지, 실제 수업에 가서 말했는지 헷갈리네. 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몰라도 되는데 막 열심히 설명해주고 그러진 않아. 그래서 쌤들이 했던 말들은 여러분들이 거의 100%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야. 쌤들이 이런 공식 있다고 말을 해줬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알아야 한다고. 쌤들만큼 알아야 한다고. 쌤들이 그까지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웠지만 너희들이 다루는 내용이 이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요 중에서만 말을 해주는 거야. 이 내용 얘기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말해주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만큼 알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잡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나? 이 내용을 알아듣고 이런 테스트를 실제로 해보고 하는 친구들과
뭐 귀뚱으로 듣고 뭐 그냥 뭐 내가 알아서 공부할게. 이렇게 진행하는 친구랑은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꼭 빈 연습장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테스트하고 넘어가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